공산혁명 후예들의 태자당 귀족계급, 경제 권력 3단계 독점 전략 편입니다.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 2세로 태어났던 홍올 따위들은 3단계 과정을 거쳐서 벼락부자가 되면서 중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을 정치결 권력과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의 신흥 귀족 계급으로 군림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3세대, 4세대로 계속해서 이 신분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과 함께했던 혁명 1세대들은 자신과 집안이 대대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암묵적인 약속을 했는데요. 자식들이 정치, 군대, 경제, 학술, 문화 등의 영역에서 권력의 핵심인 정치와 군대 분야에서만큼은 최소한 중복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 간에 자식들 중에 누가 정치가와 군인이 되면 다른 형제들은 경제, 학술, 문화 등등으로 각각 골고루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의 모든 분야를 장악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경제 분야에서 홍올 따위들은 세 가지 단계로 중국의 모든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들끼리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제압하면서 공산귀족, 홍올 따위, 홍산 따위들만의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과정인지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볼까요? 1단계, 국가독점 산업 영역 장악하기입니다. 이들은 혁명 후예라는 홍색 깃발을 내세우며 국가독점 산업 영역부터 먼저 장악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석유, 석탄, 전력, 수력, 광산과 같은 에너지 사업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철도, 항공, 전신, 인터넷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 영역을 혁명 2세대, 3세대 홍올 따위, 홍산 따위들이 부모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주요 보직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부모와 정치 및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배경으로 그리고 혁명 귀족 모임인 태자당의 힘을 배경으로 경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2단계는 대중산업으로 영역 확장하기인데요. 혁명 후예들의 모임인 태자당들은 국가 독점 산업 영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나서 그들끼리 깨끗하게 분할한 이후에 2단계로는 대중산업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2단계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반 대중산업 영역을 장악해 갔는데요. 한 가지 방식은 그들의 친척이나 혹은 믿을 수 있는 수하, 측근이 대중산업 분야에서 일단 창업을 하도록 하고 이들이 뒤에서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배경으로 뒤를 봐주면서 기업을 키우는 방식을 통해 대중산업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혁명 후에 태자당 소속 공산귀족들은 말 몇 마디로 국유기업인 대형 금융권의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을 밀어주면서 사실상 이들은 빈손으로 입만 가지고 대중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대기업으로 키우고 그 경영권과 지분을 사실상 독식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에서 갑작스럽게 대기업으로 성장한 러스그룹이라든지 보험 금융업계에서 갑작스럽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안방그룹 그리고 수많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급성장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이미 대기업으로 성장한 탄탄한 회사들에 대해서 힘으로 억누르면서 투자 없이 직접 대량의 지분을 요구하거나 아주 약간의 형식적인 자본을 투자하면서 대량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경영권을 결국 강탈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강제로 요구하는 지분 양도를 거부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감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로 압박하기 때문에 결국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지분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마윈의 알리바바, 마화통의 텅신 등 중국의 민간 대기업이 이 수법에 모두 당했습니다. 3단계는 미래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 장악입니다. 국가 독점 산업 영역을 장악하고 민간 대기업의 지분을 강탈하여 엄청난 자금을 움켜쥔 이들 혁명 후세대, 태자당, 홍색 귀족 계급들은 3단계로 미래 산업에 대한 독점에 나서면서 중국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학교나 관공서 및 대기업의 식당에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이라든지 일반 식품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서도 독점 장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국의 요식업 시장의 규모는 5조 위안, 약 900조 원이나 되는데요. 이들은 이 시장을 독점하려는 것입니다. 역시 방식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합친 방식으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요식업 시장과 프랜차이즈 시장은 앞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가장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역인데요. 이들 홍색 귀족 계급 후예들은 이미 이 영역을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형제와 부모, 친척들이 정책과 자금을 밀어주고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태자당 출신이 아닌 민간 기업이 이들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시진핑이 공동부유론과 국유 기업을 장려하는 국진민퇴 정책을 몇 년간 펼치면서 민간 기업주들은 경영권을 태자당에게 넘기며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보장받는 일종의 딜을 하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로 해외 이민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민간 기업들은 태자당에게 일종의 각종 보호비 명목으로 계속해서 기업 이윤을 배당해야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깡패나 양아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중국 공산당은 단지 하나의 정당에 불과하지만 공산당 소속 혁명 세대와 그 후세대들은 지난 70여 년간 중국이라는 국가를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독점 통치하고 오히려 국가의 위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통치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도 혁명 세대와 그 후세대들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중국의 경제 권력을 완전히 독점했습니다. 그들은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다시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습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에 창당할 당시 공산당 창당 목적이 인민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것이었지만 창당 100년이 넘은 지금 인민은 오히려 노예계급으로 전락했고 중국은 혁명 후세대 귀족계급만을 위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태자당 귀족계급에게 정치 권력과 함께 경제 권력마저도 세습되고 노예계급으로 전락한 인민들의 신분도 다음 세대로 자동적으로 세습되는 신분 세습의 신중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에는 인민은 없고 단지 태자당 소속 혁명 계급들의 공동부유론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파벌이 나누어져서 단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이지 인민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경제 권력마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